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춘향전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춘향전 교과서 342페이지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춘향전 작자 미상의 작품이고요. 판소리계 소설입니다. 애정 소설이고요. 성격은 해학적, 풍자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요. 모든 고전 소설이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배경은 조선 후기 전라도 남원이고요. 재즈는 이몽룡과 춘향의 낭만적인 사랑과 춘향의 정절입니다. 주제는 신분을 초월한 사랑, 불의의 지배 계층에 대한 저항, 신분적 한계를 극복한 인간 해방 정신. 그리고 특징은 서술자의 개입과 논평이 자주 나타난다는 거. 뒤에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판소리 영향으로 운문체와 산문체가 혼합되었다는 거. 그 다음에 해학적인 표현이 활용되고 인물을 풍자하는 등 골개미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게 특징입니다. 특정 장면을 극대화하는 구성 방식이 또 나타나고요.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의성어, 이태어 등을 사용하여 생생하게 장면을 묘사하는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전체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렇게 5단 구성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발단은 이제 사랑에 빠지는 것까지 발단이고요. 전개는 이몽룡 아버지가 한양으로 가면서 이별하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위기는 남원의 새로 변학도가 사또로 부임하죠. 그리고 춘향에게 수청을 강요하고 춘향이 이를 거역하자 옥에 가두는 내용이 위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절정은 장원급제한 이몽룡이 암행어사로 내려와서 변학도의 생일잔치에 참석하여 변학도와 탄관호를 징벌하는 내용으로 교과서 수록 부분이 되겠습니다. 절정부터 수록되어 있죠. 결말 부분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임금의 허락으로 춘향이 이몽룡이 정실 부인이 되고 함께 한양으로 올라가 행복한 일생을 보내는 그런 내용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자, 앞부분의 줄거리가 이제 있습니다. 앞부분의 줄거리가 남원 보사의 아들 이몽룡은 단오날 광활루에 나왔다가 그네를 타러 나온 퇴기, 월매. 퇴기는 이제 기생으로 퇴직했다는 거죠. 기생으로 퇴직한 월매의 딸 춘향을 보고 한눈에 반합니다. 그날로 둘은 백년 가약을 맺고 사랑을 하게 됩니다. 여기가 발단 부분이고요. 그 다음 전개 부분. 그러나 이몽룡은 아버지가 동부승지 교지를 받아 가족이 모두 남원으로 떠나게 되자 이몽룡은 후일을 기약하며 춘향을 두고 한양으로 떠나게 됩니다. 자, 위기. 그 후 새로 부임한 남원 부사 변학도가 춘향을 불러내 수청을 강요하죠. 왜냐면 기생의 딸도 기생이다라고 그 당시 이제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춘향은 수청 요구를 거부하고 그 이유는 기생의 딸이지만 정혼자가 있다. 결혼하기로 되어 있는 님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수청 요구를 거부한 거죠. 결국 옥에 갇혀 고초를 겪습니다. 한편 한양으로 올라갔던 이몽룡은 전라도 어사가 되어 남원으로 내려오는 길에 농부들로부터 변사또가 학정은 이렇게 폭정, 나쁜 정치라는 거죠. 일삼고 있다는 사실과 춘향이 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몽룡은 거린 행색으로 거짓골로 옥에 갇힌 춘향을 만난 다음 날 변사또 생일잔치 때 암행어사로 출두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읽는 주 활동 1부터 볼까요? 이 소설을 소리내어 읽으면서 운율감이 느껴진다고 전제를 하고 있네요. 이 이유를 전승 과정과 관련해 파악해보자. 자, 이 판소리계 소설은 전승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먼저 판소리가 있습니다. 판소리가 음성 언어로 이렇게 전달되다가 이제 기록 문학으로 자리 잡는 과정이 판소리계 소설이 되는 거죠. 따라서 운율이 판소리가 당연히 창을 했기 때문에 운율이 있었겠죠. 네. 이 소설은 판소리를 먼저 불러줬던 것으로 그 영향이 문체에 남아서 산문임에도 3, 4조, 4, 4조, 4마디, 사음보가 줄을 이루고 있어 운율감을 느낄 수 있다. 네. 자, 절정 부분부터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때 어사또 부하들과 내통한다. 서리를 보고 눈길을 보내니 서리 중방 거동보소. 자, 거동보소 이 부분이요. 거동보시오. 이거 서술자의 말이죠. 그래서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합니다. 역조를 불러서 단속할 때 이리 가면 수군, 저리 가면 수군. 서리 역졸 거동보소. 여기 또 역시 서술자의 개입이겠죠. 외올망건, 공단, 모자, 새패랭이 눌러쓰고 석자 간발, 새제십진에 한삼고이 산뜻 차려 입고.
자, 이게 계속 쉼표죠. 뭐뭐 하고 열거법입니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가죠. 대구법이 되는 겁니다. 대구법. 뭐뭐 해서 뭐뭐에 뭐뭐 하고, 지금 집신에 뭐뭐 하고, 손목에 뭐뭐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대구법. 그 다음에 장면의 극대화라고 하는 거는요. 여기 장면의 극대화 한번 보시죠. 판소리 사설, 판소리기의 소설에서 인물의 행동이나 작중 상황이 장황하게 나열되는 걸 말합니다. 지금 보면은 자 여기 지금 여기 눌러 쓴다 뭐 이런 모습들을 장황하게 나열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장면의 극대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뭐 하고 이렇게 라임이 딱 떨어지겠죠. 그래서 낭독할 때 운율이 형성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번쩍 저기서 번쩍 남원읍이 우글우글 의태어죠. 청파 역졸 거동보소 달같은 마패를 햇빛같이 번쩍 들면서 자 마패는 이몽룡의 신분을 드러내겠습니다. 역시 뭐뭐 거동보소 이런 거 다 서술자의 개입이 되겠습니다. 암행어사 출도야. 자 갈등 요인을 해결하는 극적 반전이 되겠습니다. 춘향과의 사랑쟁취 불이한 지배계층에 대한 징계가 되겠습니다. 불이한 지배계층은 여기서 변사또를 말하는 거죠. 변사또에 대한 징계가 되겠습니다. 외치는 소리에 강산이 무너지고 천지가 뒤집히는 듯 초목금수인들 아니 떨랴 했어요. 아니 뭐뭐하랴 이렇게 나오면요. 이건 누구의 말입니까? 서술자의 말이죠. 서술자의 개입인데 서술자의 개입 안에 편집자적 논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술자의 논평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서술자의 논평, 편집자적 논평.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하는 큰 개념 아래 편집자적 논평, 서술자의 논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과정법이 되겠죠. 암행어사 출도한 장면의 위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문에서 출도야, 북문에서 출도야, 동서문 출도 소리, 청천에 진동하고 모든 아전들 들라 외치는 소리에 육방이 넋을 잃어. 저 육방은 역시 우리 앞에서 관동불교 했던 것처럼 동서남북 위아래 이런 거죠. 전부 다 그러니까 사또를 보자 하는 전체 6 이런 방들이 모두 넋을 잃고 공형이요 등채로 휘딱딱딱 했던 거죠. 공형이라고 하는 것은 삼공형 각 골의 호장, 이방, 수형리를 이릅니다. 그래서 등채로 휘딱딱 하는 이 사람들을 잘못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휘갈기는 모양을 묘사하는 겁니다. 휘딱딱은 의성어가 되겠죠. 생동감을 주고 있습니다. 에고 죽겠다 맞으니까요. 공방이 자리를 들고 들어오며 안 하겠다는 공방을 하라더니 저 불 속에 어찌 들랴. 자, 불 속은 암행어사 출도 상황이겠죠. 등채로 휘딱딱 에고 박 터졌네. 자, 여기까지. 지금 여러 아전들이 그림처럼요. 이 그림처럼 배가 딱 들고 나타나자 변사또를 비롯해서 이렇게 멍석마리가 되면서 아전들이 다 도망가는 모습을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특징이 공형이요, 휘딱딱 이렇게 호흡이 짧죠. 문장이 되게 짧은 문장을 통해서 효과는 긴장감을 조성하는 그런 효과를 얻습니다. 좌수, 별감, 넋을 읽고 이방, 호방, 혼을 읽고 나졸들이 분주하네. 모든 수령 도망갈제 거동보소. 자, 이것도 서술자의 개입이죠. 인괴 읽고 강정 들고 병부 읽고 송편 들고 상건, 탄건 읽고 용수 쓰고 갓 읽고 소반 쓰고 자 이런 것들. 인괴 병부는 수령을 탄건, 갓은 양반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신분을 상징하는 물건들을 읽고요. 그리고 허둥대는 장면을 열거하고 있죠. 그리고 대꾸하고 있고요. 반복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읽고 이런 거가 다 반복이죠. 이렇게 활용해서 희화화 웃기게 그리고 있습니다. 또한 앞에서 배웠던 장면의 극대화도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칼집지고 오줌 누기 부서지는 것은 검은고요 깨지는 것은 북가장고라 뭐마는 것은 뭐뭐고 뭐마는 것은 뭐뭐다 대구법이 되겠죠. 본관사또가 똥을 싸고 멍석구멍 새양지 눈 뜨듯하고 자 뭐뭐 하는 듯 하다 했는데 본관을 희화화하고 있는 거죠. 사또가 본관이고요. 이 본관이 똥을 싸고 그리고 새양지 눈을 뜨는 듯하다. 이건 희화화하는 거죠. 그래서 권위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실추시켜서 풍자적 어조가 엿보인다. 비판하는 그런 어조를 보여주는 거죠. 안으로 들어가서 추워라 문 들어온다 바람 닫아라 물 마르다 목 들여라. 자, 이 부분이요. 이 부분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문 들어온다 바람 닫아라. 이거는요. 바람 들어온다. 원래 바람이 들어오는 거죠. 바람이 들어오는 거고 문이 닫아야 되는 거죠. 문이 닫아야 되는 거고 바람이 들어오는 거죠.
그다음에 목이 말라야 되는 거고 물이 들여야 되는 거죠. 물을 마셔라 이거죠. 자, 이렇게 바꾼 거죠, 지금. 말의 배치를 바꿨습니다. 이걸 언어 유희라고 합니다. 언어 유희가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한 가지 말의 배치를 바꾸는 언어 유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당황했죠, 변사또가. 그 심리를 해학적으로, 왜냐면 당황했으니까요. 이렇게 말을 거꾸로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학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자, 언어 유희의 유형 한번 보시죠. 언어 유희의 유형은 동음이의어를 활용하는 언어 유희 굉장히 많습니다. 동음이의어를 활용하는 언어 유희 말장난 있죠. 그다음 비슷한 의문을 활용하는 말장난들도 많아요. 뭐 있어요. 뭐 명탐정, 원래 명탐정 코난이죠. 명란젓 코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문을 이렇게 바꿔서, 예, 의문을 바꿔 비슷한 의문을 활용해서 말장난치는 거. 동음이의어는 이 소리가 똑같이 나는, 의미는 다른 이런 동음이의어를 활용하는 거. 조금 차이가 있죠, 1, 2는. 그 다음에 3번이 바로 요겁니다. 말의 배치를 바꾸는 거. 말의 배치를 바꾸는 거. 요거를 이용한 거고. 그 다음에 발음의 유사성을 활용하는 그런 언어 유희도 있어요. 네. 요렇게 언어 유희의 유형이 다양합니다. 수업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여러 예를 들어줄게요. 자, 관청생은 상을 읽고 문짝을 읽고 내다르니 역졸이 서리 역졸 달려들어 후딱딱딱 애고나 죽네. 자, 암행어사 출두로 혼이 나간 본관과 수령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이때 어사또가 본보하되 이 고을은 대감이 자정하신 고을이라. 대감은 자기 아버지죠. 아버지가 옛날에 다스리던 그런 고을이야. 잡소리를 금하고 객사로 옮겨라 라고 이제 그만 이렇게 떠들고 다 모아서 내 앞으로 데리고 온나 이 얘기죠. 자리에 얹은 후에 하는 말이 봉간사또는 봉고파직하라 라고 해서, 봉고파직은 파직하라는 거죠. 잘라라. 탄간오리를 징벌하는 거죠. 권선징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권선징악 뜻 알죠? 네. 분부하니 이렇게 분부하니 봉간사또는 봉고파직이요. 자, 봉고파직 뜻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봉고파직은 어사나 감사가 못된 짓을 많이 한 고을의 원을 파면하고 관가의 창고를 봉하여 잠그는 그런 일입니다. 자, 봉관사돈 봉고파지기요 사대문에 방을 붙이고 옥형리를 불러 분부하되 내 골 옥에 갇힌 죄수를 다 올려라. 죄수들을 다 내 앞으로 데리고 와라. 호량하니 죄인들을 올린다. 다 각각 죄를 물어내 죄가 없는 자는 풀어줄세. 저 계집은 무엇인고 하고 알면서 모르는 체 하죠. 자신의 정체를 감춥니다. 형리가 말을 하기를 기생 월매의 딸이 온대 관청에서 포악 반항한 죄로 옥중에 있습니다. 무슨 죄인고 형리 아래대 본관사또 수청 들러 불렀더니 수절이 정절인지라. 말장난치는 거죠. 수절이 정절인지라. 수청 아니 들고, 언어 유희죠. 수청 아니 들려 하고 사또에게 악을 쓰며 달려드는 춘향이로소이다. 어사또 본바되 너 같은 년이 수절한다고 관장에게 포악하였으니 관의 장에게 변사또한테 포악하게 했으니 살기를 바랄 소냐. 죽어 마땅하되 너 내 수청도 거역할래?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춘향이는? 예, 어이가 없었겠죠. 춘향이 기가 막혀서 내려오는 관장마다 모두 명간이로구나. 반어법이죠. 반대로 말한 거 냉소적인 차가운 이런 웃음이죠. 냉소적인 태도를 보여줍니다. 어사또 들으시오. 층암 절벽 높은 바위가 바람분들 무너지며, 자, 여기 대구죠. 청송녹죽 푸른 나무가 눈이 온들 변하리까. 비유죠. 이렇게 비유. 뭐뭐가 다 나의 절개를 비유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비유법을 통해서 춘향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위와 녹죽은 변하지 않는 춘향의 정절을 비유하고 있다고 알겠습니다. 그럼 본보하지 말고 죽이시오 하며 향단아 서방님 어디 계신지 보아라. 어젯밤 옥 문간에 와 계실 때 천만당부하였더니 어디를 가셨는지 내가 죽는 줄 모르느냐 해서 춘향의 절개를 보여줍니다. 어사또가 본보하되 얼굴 들어 나를 보라 하시니 춘향이 고개를 들어 위를 살펴보니 거지로 왔던 난군이 분명히 어사또가 되어 앉았구나. 자, 극적인 반전이 보입니다. 울고 웃으면서 얼씨구나 졸씨고 어사난군 졸씨고, 이거 사음보죠. 사음보. 어때 운율 살렸죠. 졸씨고 반복이 됐죠. 남은 읍내 가을이 들어서, 가을은 다 낙엽도 떨어지죠. 나 죽게 생겼는데 객사에 봄이 들어서 이화 춘풍, 이화
이화 백꽃이죠. 봄이죠. 춘풍 이름 자체가 이게 봄바람이죠. 그래서 이화춘풍은 또 이몽룡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게 이씨가 또 이몽룡이가 이씨잖아요. 그래서 백꽃 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화춘풍 각각 가을은 변사또고요. 이화춘풍은 이몽룡이다. 이렇게 춘향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있겠죠. 꿈이냐 생시냐 꿈을 깰까 염려로다. 한참 일이 즐길 적에 춘향 어미가 들어와서 가하면 끝없이 즐겨서 하는 말을 어찌다 설화하랴 어찌다 뭐뭐하랴 이것도 서술자의 개입 중에서 한 가지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우리 계속 나오는데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종류가 5가지가 있습니다. 편집자적 논평인데요. 편집자적 논평은 거의 서리법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뭐뭐 하랴 이렇게 나오면은 편집자적 논평입니다. 그러니까 서술자가 편집자로서 이렇지 않겠어? 너무 좋지 않겠어? 뭐 이런 거죠. 이렇게 하는 게 편집자적 논평이고요. 그 다음에 감정을 노출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술자의 감정, 아이고 좋을시고 뭐 이런 식으로 어찌하니 좋을 소냐 뭐 이런 식으로 감정을 노출하는 서술자의 개입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독자에게 말을 거는 경우도 있어요. 독자에게 독자 안에서 독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을 거는 거죠. 그 다음에 서사의 흐름을 딱 끊을 수도 있어요. 말하고 있다가 딱 끊는 그런 경우도 그만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각설하고 이렇게 하면서 딱 서술자의 개입으로 딱 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약적 제시도 있는데요. 요약적은 그동안 이때까지 나왔었던 이야기를 내가 한번 앞에서 다시 얘기해 줄게 하면서 서술자의 목소리로 얘기하는 이런 것도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편집자적 논평, 서술자의 개입 이래놨는데 서술자의 개입이라는 큰 틀 안에서 편집자적 논평에 해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어찌다 설화하랴 하고 어찌하니 좋을손과 똑같은 맥락인데 이건 편집자의 논평을 해놨는데 이것도 서술자의 개입인 겁니다. 춘향의 높은 절개 광채 있게 되었으니 아주 좋다라는 얘기죠. 어사또 남원 공무 다한 후에 춘향 모녀와 향단이를 서울로 데려갈세 위가 찬란하고 위의 옆에 나와 있죠. 위의 뜻. 이 태도 차림새가 찬란했고 그다음에 연기는 지체가 높고 기하다. 이렇게 연기하다. 운우가 아니 칭찬하랴. 역시 서술자의 개입이 되겠죠. 춘향이 남원을 하지갈세 연기하기 귀하게 되었구만. 고향을 이별하니 일이 일비가 아니 되랴 된다는 얘기죠. 이 또 서술자의 개입이죠. 자, 그래서 춘향이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고향을 떠나겠죠. 남원을 떠납니다. 놀고 자던 부용당아. 자, 부용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사각형으로 된 연못을 만들어 놓고요. 거기 연꽃을 이렇게 띄워 놓습니다. 키우면서 거기에 예쁜 정자를 하나 지어 놓은 거. 이걸 부용당이라고 해요. 춘향이 자라던 곳에 여기 있었던 거죠. 너 부디 잘 있거라. 광활루 남원의 대표적인 명소죠. 춘향과 이몽룡이 처음 만난 곳입니다. 그 오작교며 이렇게 오작이 원래 그 까막까치가 이렇게 다리를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오작교인데 보통 이제 견우와 직녀가 이렇게 만나는 그것도 오작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남녀가 이렇게 만나는 곳, 젊은 남녀가 만나는 곳을 오작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너 나 저기 여자친구 여자 소개팅 해줘 이런 걸 갖다가 오작교를 낳아달라 이런 얘기로도 쓰잖아요. 그래서 광활루의 오작교가 춘향과 이몽룡이 처음 만난 곳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영주각도 잘 있거라. 자, 영주는 영주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누각이죠. 영주각도 잘 있거라. 봄풀은 해마다 푸르건만. 봄은 해마다 푸른데 떠난 객은 돌아오지 않는다. 나는 이제 떠나니까 다시 돌아오기 어려울 거다라고 아쉬움, 나에게 떠나는 이 아쉬움, 슬픔 이런 걸 표현한 시죠. 이런 시는 나를 두고 이름이라. 왜냐하면 자기 정든 고향을 이제 떠나게 되니까요. 나를 두고 이름이라. 나 다 각기 이별할 때 길이길이 무고하옵소서. 건강하게 다 안녕하게 다 잘 지내시오. 다시 보기는 기약 정해놓은 약속이 없네. 다시 볼지 모르겠어 하고 남원을 떠나서 이제 서울로 향하게 됩니다. 자, 오른쪽 소설 쪽에 사용된 춘향의 노래가 작품에서 어떤 기능을 할까요? 자, 춘향을 말하겠죠. 떠난 객은. 자, 당나라 시인의 왕유의 산중송별이라는 한 시의 마지막 구절을 인용했는데
기쁜 마음과 함께 동시에 이 친숙한 자신에게 친숙한 이 고향을 떠나야 하는 아쉬움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또한 춘향의 심정을 강조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이렇게 판소리계 소설에서 민중뿐만 아니라 양반층에서도 인기를 끌었기 때문에 양반층의 입맛에 맞는 이런 한시도 인용해야겠죠. 우리 이원적이다고 했었죠. 그래서 지배층에서는 한시를 주로 이제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판소리계 소설을 쓰면서 이 둘 다 목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배층의 언어도 있고 피지배층의 언어도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삽입시가 한시가 삽입시가로 들어온 걸 또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절정복을 받고요. 이제 마지막 결말 부분입니다. 이때 여사또는 좌도와 우도의 전라도와 경상도의 읍들을 모두 순찰하면서 민정을 살핀 후에 서울로 올라가서 임금님께 절을 하니 판서, 참판, 참의들이 입시 대궐로 나서서 그 보고서를 살폈다. 임금님께서 크게 칭찬하여 즉시 이조 참의 대사성을 봉하시고 춘향으로, 그러니까 이몽룡은 높은 직분에 이제 봉했고 춘향으로 정렬 부인으로 이 원래는 천민이죠. 천민인데 이 정렬 부인이라고 완전 높은 이런 부인으로 봉해 주었다는 거죠. 사회적으로 이몽룡의 아내로 인정했다는 거죠. 신분 상승을 이룬 겁니다. 춘향의 신분 상승 욕구를 실현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은혜 감사드리고 물러나와 부모께 배우니 성은을 못 잊어 하시더라. 이때 이조판서, 호조판서, 장의정, 우의정, 영의정을 다 지내고 퇴임한 후에 누가? 이몽룡이 정렬 부인으로 더불어서 100년 동락할 때 정렬 부인에게 삼남 삼녀 6명을 두었으니 모두가 총명하여 그 부친보다 이몽룡보다 낫더라. 일품관직이 대대로 이어져 전하리라. 해서 마지막 부분은 아름답게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행복한 결말, 고전소설의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뭐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소설이라서 이렇게 끝나는데 실제 뭐 이런 얘기도 많아요. 실제 뭐 다른 논문들을 살펴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은 춘향이가 나이가 어리죠. 많이 어려서 그 변사또가 올 때까지 못 견뎠다고 합니다. 그래서 겨울에 결국 죽었고요. 변사또의 그 수청을 마지못해 죽었고, 그리고 그 해 다음에 이제 오는 사또들마다 전부 다 그 사또에 이제 한이 많은 춘향이가 계속 나타나서 전설의 고향 귀신으로 나타나서 계속 사또들이 죽어나더라는 거야. 비명 행사를 자꾸 하더라는 거지. 그래서 결국 이몽룡은 안 돌아왔고요. 이몽룡은 뭐 나중에 뭐 어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춘향이를 다시 찾지 않고 다시 다른 여자를 찾아서 이렇게 떠났다. 반면에 이제 춘향이는 이제 죽어서 이제 넋이 이렇게 원혼을 이제 위로해주지 못했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만들어 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만들어서 또 이 이야기를 지어서 이렇게 사람들이 부르고 또 판소리로 하고 판소리 소설로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하니까 결국 이렇게 춘향이의 사당에서 춘향이를 모시면서 이제 그 원혼을 위로해주는 그런 이야기가 남았다라고 하는 게 진짜 이야기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논문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참고로 재미로 들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열려춘향 수절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학습활동으로 가볼게요. 자, 1번 춘향전의 주요 인물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의 전개나 갈등 양상을 정리해보고 그 의미를 추측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춘향의 주요 인물은 보기 전에 우선 판소리라는 걸 한번 보죠. 판소리 앞에서 했었는데, 자, 판소리의 5대 판소리라고 전승 5가라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판소리 사설은 춘향가, 심청가, 흥보가, 수군가, 적벽가 이렇게 5가지가 전승 5가라고 해서 5대 판소리라고 합니다. 6대 판소리를 하면 여기에 이제 병광세가라고 병광쇠라고 진짜 병광세라고 하는 그게 있습니다. 인물이. 그래서 병광세과도 판소리에 들어갑니다. 네, 충격적인가요? 자, 그래서 5대 판소리, 5대 판소리는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판소리계 소설은 이 판소리의 영향을 받아서 소설로 이제 문자 언어로 이렇게 기록되기 시작하는데 판소리의 그 흔적이 많이 남아 있죠. 특히 운율적인 측면에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인물은 여기가 이제 수춘향이고요. 여기 변사또고요. 여기는 이몽룡이 되겠죠.
자, 주요 사건을 보면요. 춘향과 이몽룡이 신분의 차이를 넘어 서로 사랑하게 되나 결국 헤어지게 되고요. 사건 전개 양상은 몽룡이 여사가 되어 춘향을 다시 찾아와서 부인으로 맞아들이죠. 자, 이 안에 담겨있는 의미는 어떤가요? 자, 주제와 관련이 있겠죠. 신분을 초월한 사랑, 표면적인, 그리고 여성의 굳은 정절, 표면적으로는 여성의 굳은 정절이 주제가 되지만 이면적 그 안에 담겨있는 속뜻은 신분적 갈등의 극복을 통한 인간 해방이다, 이런 의미로도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기생이잖아요. 기생의 딸이죠. 그러니까 천민인데 높은 위치에 있는 이 남자를 만나서 내 신분을 상승시키고 싶은 욕구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분적 갈등을 극복을 통한 인간의 해방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주요 갈등이 변사또가 수청을 거부하는 춘향을 옥에 가두고 괴롭혔어요. 갈등 양상은 암행어사의 등장으로 변사또의 행포를 응징하는 그런 갈등 양상을 보여줍니다. 해결 양상을. 의미는 당시 탄가놀이 행포 척결을 바란 서민들의 소망이 담겨있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자, 2번 판소리계 소설. 춘향전의 전승 과정을 중심으로 조선 후기의 소설 향유 방식과 그 특성에 대해 탐구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갈래로 봤을 때 전승 과정. 자, 언어, 향유 방식, 특성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자, 설화, 판소리, 소설 이렇게 갈래를 나눌 수가 있겠죠. 우선 이 춘향전에 관련된 설화는 되게 많습니다. 여러 가지 설화가 섞여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염정설화. 염정설화는 로맨틱 스토리. 그다음에 열려설화도 들어가 있다. 관탈미녀설화, 이건 뭐냐면요. 관탈민녀는 뭐냐면 미녀가 아닌 관탈민녀는 불쌍한 여인을 관에서 훔쳐간다. 관에서 뺏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춘향이가 지금 그렇죠. 변사또가 뺏어가려고 하죠. 그 다음에 암행어사. 이몽룡 측면에 봐서 이몽룡의 그 암행어사 설화로도 볼 수 있겠죠. 이런 설화들이 뒤섞여 있다는 겁니다. 음성언어로 이야기를 구현하고 들었겠죠. 전문성이 없어도 연행하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설화는. 자, 판소리는 좀 다르죠. 판소리는 이제 춘향가가 되고요. 가가 춘향가입니다. 소설은 춘향전이고요. 역시 음성언어고 노래 창으로 부르고 들었습니다. 고수가 푹도 쳤겠죠. 문자를 몰라도 향유할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듣기만 하면 되니까요. 이례적으로만 들을 수 있었을 거예요. 뭐 녹음 시설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제 한 번만 이제 참여해서 들을 수가 있었겠죠. 자, 소설은 어떻습니까? 문자언어로 이제 기록이 되고요. 글로 읽거나 낭독하여, 글을 몰라도 낭독하여 이렇게 들을 수가 있었겠죠. 필요할 때마다 읽을 수가 있었을 거고요. 문자를 모르면 향유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아까 선생님 그 문자 없어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건 이제 듣는 거고, 실제 읽는 사람은 문자를 알아야 되잖아요. 문자를 모르면 향유할 수는 있었겠지만 여기는 이제 읽는 사람 기준으로 봤을 때 읽을 수 없었을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춘향이 나타나는 우리 소전 소설의 특징을 탐구하고 춘향이 어떻게 계승되고 있는지 살펴보자라고 했습니다. 춘향전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이 다음과 같다고 할 때 그 근거나 특성을 추측해 봅시다. 그리고 이와 유사하거나 대비되는 다른 작품의 사례도 더 찾아 비교해 보자라고 했습니다. 춘향전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 근거, 특성, 다른 작품의 경우. 자, 인물. 몽룡은 미남자로 글재주가 뛰어나고 춘향은 떡행이 뛰어나고 미모까지 빼어나. 특성. 주인공들이 비범한 인물들이야. 유충열전, 조웅전, 소대성전 다 뭐 몰라도 됩니다. 그냥 이런 것들도 다, 이런 작품들도 다 그냥 비범한 인물들입니다. 자, 결말 구조는요. 장애를 극복하고 몽룡과 춘향의 사랑이 마무리되는, 이루어지죠. 행복한 결말을 맺는 곳. 자, 운영전의 경우에는 두 사람의 사랑의 신분의 차이로 인해 이루어지지 못해요. 이런 작품이 있습니다. 운영전. 염정소설입니다. 염정소설. 로맨틱 소설이요. 주제는요. 춘향전은 유교적인 덕목인 절개와 지조를 말하고 있고요. 몽룡이 춘향과의 약속을 지키는 장면을 통해 신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개와 지조의 그다음에 신의를 보여주고 있고, 탄광론의 처벌을 통해서는 정의 실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 특성은 인간의 도리에 대한 탐구가 나타나 있습니다. 흥부전에서는 형제 간의 우애, 심청에서는 부모에 대한 효를 다루고 있겠죠. 문영전은 신분의 차이로 이루어지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었다. 자, 표현은 자, 우리 교과서에 실린 부분에 암행어사 출두 소리에 변사또 생일잔치에 모이는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그 표현이 좀 재밌죠. 장면을 극대화해서 보여주죠. 해학적인 표현이 나타나 있다. 그렇죠. 해학적이죠. 흥부전의 노물부 심술 대목, 가난 타령 대목 등에서도 인물의 행동을 해학적으로 보여주고 있어. 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다음 2번. 춘향전은 현대 들어와서도 다양하게 재창조되면서 꾸준히 사랑받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구체적인 사례를 더 찾아보자. 춘향이 꾸준히 사랑받는 까닭을 여러 측면에서 한번 좀 다각도로 모색해보자 했습니다. 자, 한중 이거는 뭐야? 화, 중, 옥인데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있는 겁니다. 옥중화. 자, 옥중화는 신소설. 개화기 때 신소설 이렇게 한자어로 이름 붙이는 게 유행했었는데 이때 옥에서 핀 꽃이다라고 해서 춘향전을 옥중화라고 하는 소설로 신소설로 이렇게 이름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배우 누군지 아시겠어요? 네, 조승우죠. 조승우 1999년에 나왔었던 영화 춘향전입니다. 그 다음에 뮤지컬 가인 춘향. 여기는 잘 모르겠죠. 조승우와 함께 나왔었던 이 여자 배우도 그 당시 되게 센세이션을 했는데 이 여자 학생이었죠. 여고생이었죠 당시에. 춘향이와 똑같은 나이 16살, 17살, 만 17살, 고1 여러분 나이였었겠죠. 그때 이제 뭐 난리도 아니었죠. 요새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이 많이 먹었을 텐데 이제. 자, 내가 찾은 재창조된 춘향전. 서정주의 추천사 참고로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데 추천이 뭐냐면 그네입니다. 그네. 레코멘드가 아니고 그네예요. 그래서 한자로 추천은 그네고요. 그러니까 밀어서 하늘로 가는 이렇게 그네죠. 그네를 타면서 향단이에게 향단은 그네를 밀어라라고 하는 그런 현대시인데요. 서정주의 시입니다. 춘향이 그네를 타면서 향단에게 말을 건네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춘향의 말을 통해서 현실 벗어난 의지와 인간의 보편화된 현실 욕구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작품이에요. 그냥 들어만 주세요. 이런 작품이 있다. 자, 이런 것처럼 이제 이렇게 끝없이 재창조되고 있죠. 춘향전은. 이 이유는 일단 인간의 보편적인 욕구인 애정을 현실감 있게 그리고 있고 그리고 인물이 확실하게 악과 선과 악이 구분이 되죠. 그리고 사건 변화에 따른 희비 교체가 선명하고 흥미진진하고 사랑의 완성과 이 악인 탐관오리 징벌을 통해서 통쾌함과 감동까지 주죠. 그리고 양반, 서민, 남성, 여성 등 각기 흥미를 초점을 가지고 각계각층에 대표하는 그런 인물들이 다 나오고요. 그래서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외에도 남원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지명, 그리고 독자와 친밀한 생활상과 정서, 시대적 배경과 밀접한 사건들, 신분 질서는 지배층의 행포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대서사의 특징인 현실주의, 사실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죠. 실제 일어날 법한 일들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개성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347, 47쪽까지 진도를 나갔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